섬유근육통을 앓고 그리고 지금 일상생활 하기까지의 제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해요. 섬유근육통으로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. 제가 큰 도움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겪었던 그냥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. 네, 안녕하세요. 이윤숙입니다. 제가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는 그 진단명을 받은 게 아마도 한 7년 전일 거예요. 네, 7년 전쯤.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부터 섬유근육통을 앓기 시작했어요. 그때 증상과 또 어떻게 병원을 다녔는지에 대해서 1부, 2부, 3부로 나눠서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제가 가장 힘들었던 첫 번째 제 통증은 어깨하고 목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. 왼쪽에 새끼손가락이 저림 증상으로부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견갑골, 어깨 날개 축지 통증이 심했고, 그리고 신경통 오듯이 몸살 기운 증상이 있었고요. 꼬리뼈, 청골 통증이죠. 그리고 햄스트링, 뒷벅지 그쪽 통증이 심했고,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종아리가 계속 뭉치는 증상하고 또 손바닥까지, 그 다음에 발목이 굉장히 냉동실에 내 발목을 넣어놨다가 꺼내면 왜 유리가 짝짝짝 금가듯이 그런 느낌이었어요, 항상. 그래서 서 있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들었죠. 발목 자체가 이렇게 조각나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. 그리고 발바닥, 손바닥, 그 다음에 가슴, 그 다음에 등판 쪽 통증,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늘 시달렸고요. 그리고 어휘력이나 기억력이 현저히 감퇴되는 증상까지 여러 등등 증상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부종이 좀 심했는데 특히 눈 쪽 부종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. 제가 사진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비포 애프터 해서 제가 영상을 좀 올려 드렸어요. 저렇게 눈 주위가 많이 부어서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가서 매일같이 하루에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정도는 빼야 저의 본 얼굴로 그나마 돌아오곤 했어요. 사실 본 얼굴이라는 게 제가 1년에 한 번, 2번 제 얼굴과 만나요. 그 외에는 전부 저렇게 부어서 매일 하루도 부종을 빼지 않으면 제 컨디션이 살아나질 않아요. 몸이 부은 만큼 그 정도로 제 컨디션은 떨어지죠. 그리고 목소리조차도 제 목소리로 오질 않아요. 목소리도 이렇게 좀 변해서 목소리가 가라앉는다고 그래야 되나? 목도 부은 듯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? 네, 아무튼, 네. 그리고 또 바로 경락을, 최소한 하루에 2시간, 어떨 땐 많게는 3시간 정도.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, 제가 엎드려 있고, 큰아이는 제 등을 밟고, 주무르고, 작은 아이는 제 종아리 쪽에서 발 쪽, 허벅지랑 종아리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무르고, 제 등 위에서 아이들은 뛰어놀다시피 놀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치료를 받은 셈이었죠. 그리고 한 13년 전쯤, 2008년도쯤에 제가 또 발바닥 통증이 그때 굉장히 이제 시작되죠.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느낌?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한 느낌. 마치 제가 인어공주가 됐다는 느낌. 자꾸 그 어릴 때 동화책에서 읽었던 그 인어공주가 떠오르는 거예요. 어느 날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, 어느 날은 또 평상시처럼 활동하고,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심하다고 시술을 권장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약을 일단 해놓고 제가 고민을 해요. 그리고 제 몸에 어떤 관을 집어넣는다는 게 너무 싫어서 또 같은 병원인 여의도 쪽에 있는 여의도 병원에 또 MRI를 들고 외래를 예약해서 또 제 MRI를 이제 판독을 하죠.
근데 그 통증의학과에서 저한테 그래요. 제가 느끼는 통증에 비해서 디스크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저에게 권하시더라고요. 한 달에 한 번 받는 건데 몇 번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. 심하면 뭐 한 1년에 한 10번에서 12번 정도는 받기도 한다고 말을 해요. 그런데 나중에 한 얘기인데 1년에 12번까지 받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.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받았을 때 엄지발가락에 그 동상 걸린 것처럼 그런 부작용까지 좀 있게 됐어요. 제가 갖고 있는 통증에 또 플러스로 해서 그 동상 걸린 둔탁한 듯한 양말을 신어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닿는 모든 것이 아파서 예민해지죠. 그리고 추나요법, 카이로프락틱, 또 사혈, 뭐 사혈 받고 그다음에 기치료, 또 근막을 뜯어내는 그런 치료, 또 좋다라는 한의원에 가서 또 이렇게 뭐 침도 맞고 뭐 응? 어떤 체조도 좀 해보고 한약도 먹고 그리고 또 목하고 어깨가 너무 아파서 머리 감는 것조차 힘들었어요. 머리 감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것과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 고개를 숙이잖아요. 그거를 머리 말리는 동안도 고개를 숙이고 있지를 못해요. 너무 목이 아파서. 그래서 누가 또 매선을 맞으면 좋다더라. 정형외과에서 병원에서도 매선을 등에 놓는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또 등에 매선을 또 한 번에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꼽는 그런 또 시술을 또 한 세 번 정도 네, 해요. 그리고 논현동에 또 아마 다 아실 거예요. 유명한 그 병원을 또 찾아가는데 또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거기뿐만 아니고 여기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. 뭐 대초동에 있는 뭐 유명한 대학병원 뭐 어디 다 가보면 제일 먼저 1순위로 하는 시술이 경막외 신경 차단술이었어요.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 정신까지 몽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가 보다. 여기서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? 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했죠.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. 그게 너무 무지하기도 했죠. 어쨌든, 그리고, 제가, 음, 또, 좋다라고 하는 또 이 족적부에 굉장히 잘 본다라는 병원을 가기도 해요. 근데 제가 병원에서 또 퇴짜도 맞아요. 서초동에 또 척추로 유명하다는 병원을 누군가 소개를 하더라고요. 거기서 척추 시술을 받았는데 척추 수술 받았다고 하든가 그런데 너무너무 건강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길 가요. 갔는데 그 의사 앞에서 제가 그동안 치료받은 거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통증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너 여기 왜 왔어? 왜 온 거야 도대체? 이런 표정을 하면서 내가 뭘 해줘야 되죠?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. 아니, 의사가 환자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? 순간 제가 화가 났어요. 그래서 진짜 퍼부었어요. 간호사가 옆에 있는데도 아니 의사가 지금 환자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. 당신이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고. 내가 그럴 거면 여기 왜 왔느냐고. 제가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있는 대로 버럭버럭 다 지르고 병원 문을 쾅쾅쾅쾅 다 닫고 제가 통증도 그때는 잊어버렸나 봐요. 그러고 나왔던 기억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어디지? 방배동에 또 족부로 유명하다는 병원이 있어서 거기를 또 가죠. 갔는데 어, 거기 갈 때도 제가 희망을 엄청 걸었어요. 이 병원을 가면 내가 변명이 뭔지 알겠구나. 나을 수 있겠구나. 희망에 차서 제가 가요.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서도 또 퇴짜를 맞아요. 내가 족부만 본 게 몇 년인데 그런 증상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. 다니던 병원에 가서 다른 과까지 연계해서 그 같이
어, 진찰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.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가. 병원에서 내가 퇴짜를 맞는 경우도 있나? 의사분이 족저근막염도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족저근막염이 아닌데 뭐 혹시나 족저근막염 치료를 받고 싶다면 와서 뭐 받아봐라라는 식이에요. 그런데 족족 그 아마 그 체외 충격파였는데요. 그때 그게 체외 충격파를 받아도 아마 크게 도움은 되질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 뒤에 그 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체외 충격파를 받았어요. 그런데 제가 통증이 워낙 심한 상태에다가 그 체외 충격파를 발바닥에다가 놓는데 통증 있는 부위에 그 통증을 가하니까 너무 아픈 거죠. 그래서 제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아팠어요. 견딜 수 없어서 제가 그 벽을 긁다시피 옆으로 이렇게 모로 누워서 이렇게 발바닥에 통증 이렇게 체외 충격파를 받으니까 근데 거기 그 간호사가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. 그러면서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막 달래가면서 이렇게 진료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너무 아파서 옷이 다 젖도록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바로 일어서질 못했어요. 어지러워가지고 거의 약간 뭐 이렇게 음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 의자에서 조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왔던 기억. 어 그때도 아마 제가 엄청 많이 울었죠. 내가 이렇게 어 이렇게 치료에 내가 아픈 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변명 없는 통증에 그냥 통증만 없애는 약을 먹고 또 시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뭐 완치가 없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딱 지금 내가 너를 처치하는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병원을 다니니까 그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. 그리고 약을 먹으면 제가 항상 뭐라 그럴까?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 사물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. 쭉 따라와요. 그러니까 몽롱한 상태죠, 계속. 그리고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? 음. 그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그 뇌가 없는 사람처럼 자꾸 제가 좀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이제 주방으로 이제 습관처럼 가는데 주방에서 이렇게 딱 싱크대에 두 손을 올리고 서 있어요.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. 근데 그냥 서 있어요. 그러면서 막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요. 그러면 갑자기 내가 터벅터벅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양쪽으로 냉동실과 냉장 쪽을 둘 다 딱 열고 서 있어요. 그리고 냉장고를 쳐다봐요.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런데 뭔지 몰라요.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기계처럼 딱 닫아요. 닫고 또 터벅터벅터벅 걸어가서 소파에 누워요. 누우면 누우면서 제가 막 의지를 내요. 내가 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? 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? 기억해내야 해. 제발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제발 기억해내 하고 계속 생각을 더듬어요. 그러다가 더듬다 보면 이게 떠오르는 게 있죠. 아, 통증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전날 저녁에 자기 전에 저녁약을 어, 가끔씩 안 먹어요. 이제 좋아졌나 하고 이제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죠. 어, 그렇게 이제 좀비 같다라는 느낌을 드는 날은 아, 내가 저녁약을 안 먹고 잤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. 그러면 아, 내가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겨우겨우 또 일어나서 약을 먹어요. 그러고 나면 어, 그 약을 먹고 나면 어떤 기분이냐면요. 화초가 시들었을 때 이렇게 물을 주면 화초가 천천히 이렇게 고개를 들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. 그렇게 뇌가 살아나는 걸 느껴요.
정말 신기하죠.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싹 이렇게 뇌에 스미듯이 이렇게 인지가 되는 그 무언가를 느껴요. 아, 내가 이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구나. 아,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네? 아, 뭘 해야 되겠구나. 그런 게 느껴져요. 정말 내 머릿속에 뇌가 이렇게 쫙 이렇게 고개를 드는 그런 느낌? 네.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 하고 아침에 옷을 입고 또 운동을 하러 나가야겠지? 움직여야겠지?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저는 평생 어릴 때부터 약을 좀 먹고 살아서 약하면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이때 제가 약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요. 그, 제가 통증이 심할 때 그 약 먹는 것도 싫어했는데 딱 요 상황에서 뇌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좀비 같다는 느낌에서 이제 사람처럼 살아서 움직이는구나를 느낄 때 그때 정말 약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아, 약 기운 때문에 내가 뭔가 인지 능력도 있고 하루를 또 설계해서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이 처음으로 생겼었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제가 통증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좌절이 감사와 희망으로 전환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혹시나 섬유근육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3부로 나누어서 올리는 영상을 보시고 통증에서 조금 벗어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어떻게 찍어서 올려야 되나 아니면 영상을 올릴까 말까라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제가 섬유근육통이라는 그 변명이 없는 세월을 살았고 또 한 10년 이상 그런 증상으로 살다가 한 제가 섬유근육통 그 진단을 받은 게 불과 한 7년, 7, 8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그 통증을 앓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100% 낫진 않았어요. 그래도 아직도 10% 정도는 그런 걸 관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. 그런 이야기를 좀 누군가하고는 나누고 싶더라고요. 제가 왜냐면 그 통증에서 벗어났잖아요. 저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. 저에게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 제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꼭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네, 뭐 사명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립니다. 다음 영상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구독과 영상에 대한 좋아요 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